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정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간대별로 배웠다며, 시간대별 시간순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키워드 중심으로 배우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역사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져 있는 삼국시대, 맞죠? 그리고 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통일신라,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 이 두 나라를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배웠다. 어제 제가 설명한 적 있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자, 그랬다가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누가 등장한다? 그렇죠. 고려가 후삼국으로 분열됐던 고려가 삼국을 다시 통일하고요. 그리고 고려가 원간섭기, 즉 몽골의 침략 이후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조선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지막 왕조는 조선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이렇게 우리나라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발전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라고 했으니까 키워드, 어떤 것들이 중요한 단어인지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는 인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인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자, 고구려의 대표적인 인물, 광개토대왕이 있고요, 장수왕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모두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만주벌판을 달렸던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 이들이 엄청난 영토 확장을 했다. 자, 그리고 백제에서 주요 인물은 근초고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근초고왕. 알았죠? 근초고왕. 백제의 왕이었던 근초고왕. 신라는 법흥왕, 진흥왕. 이런 왕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 왕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들 왕들의 공통점은 모두 뭐다? 영토를 넓혔다. 이들 왕들의 공통점은 모두 영토와 관련했습니다. 어떻게? 영토를 넓힌 사람이다. 영토 확장을 했다. 넓은 영토. 아시겠죠? 그리고 각 나라들의 전성기였다. 전성기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잘 나갈 때. 아시겠죠? 가장 잘 나가던 시기가 고구려는 광개토 장수왕 시기,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 신라는 법흥왕 진흥왕 시기였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 때의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십자형 외교와 나당 전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뭐냐면은 십자형 외교와 나당 전쟁은 신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형 외교와 나당 전쟁, 신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뭐 당나라와 연합했다. 그리고 나당 전쟁, 그리고 나당 동맹, 나당 전쟁을 펼쳐서 나당 전쟁, 나당 동맹, 맞죠? 나당 전쟁과 나당 동맹을 맺으면서 뭐 이렇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신라가 통일 이후에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토지제도로 관료령과 노급이 있는데, 이것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할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그냥 이름만 기억해두세요. 관료령과 노급 그냥 써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발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해가 과연 우리의 역사인가?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발해가 왜 우리나라 역사인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맞죠?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다.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이유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뭐 통일신라 때 대표적인 유명한 왕 신문왕 정도 기억하세요.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해 때는 전성기였던 무왕, 문왕, 선왕, 해동성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무왕, 문왕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는 우리가 지배층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배층. 고려의 초기 지배층은 호족입니다.
호족은 뭐냐면은 지방 세력입니다.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지방 세력을 우리는 호족이라 부르는데, 고려를 통일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호족입니다. 이들 호족이 귀족이 되어서 문벌귀족. 그리고요, 이 문벌귀족을 모두 제거했던 사람들이 무신입니다. 무신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 문벌귀족들을 제거하거든요. 자, 그랬다가 누가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면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면서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면서 원나라와 결탁했던 세력, 건문 세력, 이들을 우리는 친원파라고 부릅니다. 친원파. 원나라와 친했다라고 해서 친원파. 그랬다가 이들 건문 세력을 비판했던 신진사대부. 아시겠죠? 고려는 이렇게 다섯 가지 신분, 계층들, 이런 지배층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신진사대부. 그리고 고려에 유명했던 왕은 고려를 세웠던 태조왕건, 그리고 왕건의 아들이었던 광조, 그리고 마지막 원간섭기 때 개혁을 했던 공민왕. 이 정도가 되게 유명한 왕이 되겠죠.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급진파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거든요. 급진파 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래서 조선 또한 세력을 봐야 되는데요. 급진파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고요. 그리고 이 급진파들 대부분 훈구 세력을 이룹니다. 훈구 세력. 급진파들의 후예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훈구파. 그래서 기존 세력들. 그리고요, 이 온건파의 후예들이 누가 되냐면은 사림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훈구와 사림들이 갈등을 하거든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 이것을 우리는 사화라 부르는데, 이 사화의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연산군,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연산군 때 관리들이 많이 죽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사화라 부릅니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승리를 거두냐면은 훈구가 패배하고요, 사림이 승리를 거둡니다. 사림이 승리를 거두고요. 이 사림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선은 우리는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붕당정치. 이런 거 있습니다. 서인, 동인, 남인, 북인, 이렇게 이런 것들 갈라져서 서로 의견 충돌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붕당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탕평책. 탕평책 하면 우리가 잘 알죠. 영조와 정조로 유명한 탕평정치. 그리고요, 정조가 죽고 난 뒤에 한 가문의 세력을 집중하는 세도정치. 조선의 역사는 훈구, 사림, 붕당, 탕평, 세도, 이렇게 5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유명했던 왕, 두말할 것 없죠.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 그리고 탕평군주였던 영조, 종조,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길었는데, 자, 이 내용들 지금 하고요. 내가 가장 조사하고 싶은 내용이나 인물들을 하나만 딱 정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초고왕, 진흥왕, 태조왕건 광종 공민왕, 세종 영조 정조.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초고왕, 진흥왕, 태조왕건 광종 공민왕, 세종 영조 정조.